내 인생이 이 A4 용지 한 장에 녹아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의 삶은 다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판사님께 내 인생을 잘 설명드릴까? 자소서 네, 많이 써보셨나요? 네, 많이 써봤죠. 어디 갈 때 쓰셨나요? S전자 인턴 지원했을 때, 그리고 KT 지원했을 때, 대학교 지원했을 때, 대학원 지원했을 때, 로펌 들어갈 때 많이 써봤죠. 많이 쓰셨네요. 많이 썼죠. 타율이 좀 괜찮은 편이었네요.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자소서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은 자소서가 불이익을 준 것 같은. 나는 얼굴로 들어왔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왜 뽑으셨는지. 이거 회생할 때 네. 진술서 써야 되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되게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글을 쓰라는 게. 근데 이게 좀 중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판사가 채무자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판사는 채무자를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알 수 없고 이 사람이 쓴 자소서, 그러니까 채무증대 경위서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직접 판사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판사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꼼꼼히 읽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잘 쓰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 쓸 수 있는 네.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네, 제가 노하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진술서는 A4 용지에 10포인트로 한 장을 쓰면 된다. 딱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그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그 한 장인데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목차를 작성할 거냐? 목차는 5개로 작성을 해주세요. 6개로. 서론 결론 빼면 4개입니다. 서론 결론 포함하면 6개로 해서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서론. 서론은 다 똑같이 시작해요. 존경하는 판사님. 네. 그리고 내용은 대부분 부끄럽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한 5줄 이내로 서론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서론은 그냥 편안하게 말을 시작하면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 문단부터가 중요한데, 두 번째 문단은 나의 성장 배경이 들어갑니다. 성장 배경은 10줄 정도. 성장 배경을 내가 살아온 평생, 그러니까 성장 배경이라는 거는 사회생활하기 전까지를 성장 배경으로 봐요. 그 아버지가 그렇죠. 자유로우신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 밑에서 뭐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약간 불운한 사정이 많이들 있으세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뭐 이혼을 하셔서 나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뭐 성실히 살았다. 또는 뭐 어린 시절에 뭐 부모님이 사업을 실패하셔서 어려서부터 뭐 경제 전선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게 되었다. 또는 어린 시절에 뭐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뭐 일을 하게 되었다. 많이들 이런 불운한 사정이 있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당연히 있죠. 10줄 정도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압축해서 10줄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쓰시고 줄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단인데, 저는 이거를 채무증대경위 1, 2, 3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다르게는 기승전결해서 기승전까지로 되겠네요. 이제 결은 아니고요.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내가 지병이 생겨서 뭐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거나, 이렇게 채무가 처음 늘어나게 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처음 채무가 발생하게 된 상황, 이렇게 한 10줄 정도 이것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채무가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빚이 늘어나서 이걸 갚아보기 위해서 성심성의껏 이제 정말 성실하게, 그 다음에 뭐 아르바이트도 해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또 회사가 망했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뭐 이래서 일을 못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채무에 더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두 번째로 기승전결해서 이제 승이 되겠고요. 세 번째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빚을 내가 스스로 갚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회생에 이르기 직전의 채무증대경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10줄 정도로 써주시면 됩니다. 결론은 이제 이때까지 쓰셨으면 아마 이제 마음에서 이제 본인의 상황이 다 이제 흘러갔기 때문에 판사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럼 결론 부분에서 판사님한테 하고 싶은 말을 10줄 정도로 정리하는 건데, 뭐 더 하고 싶으시면 더 쓰셔도 되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은 딱 정해진 건 아니니까 이 틀 내에서 본인이 더 하고 싶은 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네.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임, 이걸 결론하실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죠. 기승전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이 개인위생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이고 사치하거나 낭비하거나 도박하는 채무자를 위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의 내용은 이 결론 부분에서 내가 바로 이 개인위생제도가 부재하고자 하는 그 채무자 중 한 사람입니다 라는 걸 이제 판사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을 보면은 판사님이 이 사람은 되게 성실한데 운이 없어서 이렇게 개인위생까지 이르게 됐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이 영상 풀리면은 네. 수많은 의뢰인들의 진술서의 어떤 평균적인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요? 올리지 말까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진술서가 네. 어쨌든 판사도 사람이니까 네. 좀 마음을 울린 만큼 네. 조금 더 너그러워지거나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건가요? 분명히 있죠. 판사도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 인생이 이 A4용지 한 장에 녹아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의 삶은 다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판사님께 내 인생을 잘 설명드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은 잘 쓰실 수 있죠. 다들 잘 쓰십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은 이 개인위생이나 파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진술서를 쓸 때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써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채무자가 판사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고 판사가 반드시 읽어볼 글이기 때문에 이 글에 대해서 부담 가지시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그 진술서의 목적은 내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라서 이 개인위생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채무자다라는 사실이 녹아날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린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